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가족도 여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서 가족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가족 중에는 가족 간 화합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은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부모님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가정 분위기도 항상 화목했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에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시해왔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을 시작했고 여유로움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고 우연히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사회초년생인 미나 씨였어요. 미나 씨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을 주었고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착한 성격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힘든 것들로 가득 찼죠. 그 결과로 여자친구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어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일상 속에서 여자친구인 미나는 먼저 신경 써주었고 데이트 시간을 대신해서 제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미나가 집에 가자고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마 얻어 걸려서 그랬지요. 제가 미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 감사합니다. 미나는 감사함으로 인해 사귀마는 동안 항상 저를 위해 모든 일을 해주었고 저도 그런 미나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달콤한 연애를 즐기며 보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미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미나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았고 결혼하여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았죠. 연애를 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나의 가족과도 만나기 시작했고 미나의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유를 알게 되어 언니와 미나를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형제 사이에 서로 양보하며 싸운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항상 들어왔어. 남자 형제들이끼리 서로 싸워왔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엄청 많이 싸웠다고 들었지만 내 오빠와 형님이 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았고 가족들도 다 성격이 순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학교 다니면서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 미나야, 너도 보통 자매들처럼 물건 가지고만 싸우는 건가? 맞다. 내가 말을 못한 거구나. 사실은 나랑 언니는 친자매가 아니라서 서로 물건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 어릴 적부터 같이 보내지 못했거든. 나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새 엄마를 데리고 왔어. 언니는 새 엄마가 데려온 자식이고 서로 알아갈 때쯤 처음 만나게 됐어.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서로 물건도 탐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아. 그때는 새 엄마도 언니도 생겼다는 게 혼란스러웠거든. 아마 언니도 나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야. 미안해, 미나야. 너가 언니 만날 때 아무 말 안 해줘서 몰랐어. 처음에 언니를 보고 너랑 안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랐어. 근데 오빠도 만나서 봤듯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새 엄마나 언니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언니가 정말 살아 깃이 있는 걸로. 언니가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해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야. 그래서 나도 오빠한테 말하는 걸 깜빡한 것 같아. 진짜 평범한 친자매처럼 지내니까 미안. 먼저 말 못해서 정말 괜찮다니까? 나도 언니가 먼저 이야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누가 봐도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길래 내 생각했거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족 간에 화목해야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누나 말씀하셨으니까 제 온 가정이라는 게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미나의 언니를 보면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가족끼리도 작은 일에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인데 만나면서 확인한 미나와 미나 언니와의 모습은 우애 좋고 사이좋은 친자매 모습이었으니 말이죠. 별것 아닌 민화의 고백이었지만 미나의 가족관계를 알고 나서 좀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된 저희는 결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나갔고 몇 년의 노력 끝에 결혼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양쪽 부모님을 찾아가 뵈어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약속을 잡게 됐었죠. 이미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식에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였기에 3년 내로 만난 자리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자식들의 덕담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미나가 연애하면서도 인종뿐만 아니라 사돈백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확인하니까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정말 듣던 그림 같은 가족입니다. 사도온 제가 부러울 정도네요. 남자 3인 가족은 그리 특별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워요. 사동백처럼 아들이 있는 집이라니 맛이 나 있습니까? 딸이 없는 집에서 자란 제게는 너무나 부러운 가족입니다. 미나를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돈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아들을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참을성 있고 상냥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혼가정의 편견을 깨고 딸을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돈 제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미나를 제 딸로 받아들여 살았어요. 그리고 미나는 제 양딸이지만 언니보다도 더 잘해주고 아껴줍니다. 결혼하면서도 제가 상대의 가족을 잘 대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댁 어른들께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나 언니를 보내면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미나 쟤를 보내니 내 마음이 어째서 이렇게 아파하고 눈물이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라 생각하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장모님과 장인님은 얼마나 미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미나를 생각하시며 그런지 제 부모님도 장모님을 얼마나 아첨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차를 타는 길에 결혼 후에도 미나 아버님과 어머님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날과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헤어지실 때가 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용 결혼식에서도 장모님의 눈물을 보며 미나와 장인 장모님을 더 잘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양가 부모님들의 배려와 축복 속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눈물로 시작된 우리의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들의 감동적인 눈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후 감동적인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연락을 드리고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결혼 생활 중에 장인어른께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건강했던 장인어른의 병으로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부한 아버님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 아버님의 의지를 따르기로 했고 우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는 아버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님은 5개월 후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또한 처가 교회와도 이혼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급하게 도움을 주었지만 마음과 같이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가족의 단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노력했습니다. 불편할 데 없는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는지 먼저 도와주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문 씨가 부인에게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자주 찾아본 적이 있었지만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장모님께서 외로워하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횟수를 늘려서 자주 찾아뵙고 있었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오빠,
너 왜 그렇게 흘리고 먹어? 얼굴에 뭐가 그리 많이 묻었어. 닦아. 여기, 그냥 줄게. 내가 해줄게. 그 순간 숟가락이 식당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며 뛰어나갔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던진 것이었죠. 엄마, 뭐 그래? 너네가 내 앞에서도 그럴 거니? 뭐야? 엄마랑 오빠 둘 다 어른인 줄 모르고 어디서 애정행가까지? 찌그러져 있어. 그것보단 아빠가 못 받아줄 만큼 하는 게 더 쉽겠지. 그렇게 과분해져 버렸다고. 애정 표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빠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김서방이 한두 살짜리 아이니까 단순하게 따봉하면 되는 거야? 다시 짧겠지? 과분했더니 이 판을 맡아서 떨어져 나갔단 거야? 니들 때문에. 맷길이 찾아놓아라. 그런 곳은 없어. 놀기나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애정을 표현하면서 무시할 생각이면 오지 마. 그딴 행동도 아니고. 아닌데도 애정 행각을 보이면서 장모님이 그 상황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나쁘셨다면 은지 음식점을 나가시더군요. 저와 아내가 음식점을 나가시는 장모님을 말리고 다시 자리로 모셔봤지만 끝내 어머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장모님 행동에 놀랐지만 아버님의 부재와 처형의 이혼으로 계속되는 낙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님과 만나는 자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식을 하면서 조심하려고 했죠. 하지만 번번이 다른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만나는 자리가 웃음보다는 장모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장모님을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어요. 결혼 전부터 서로 계획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장인어른께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임신에 몇 년 동안 아이 소식은 없었고 수영과 시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나이라 저와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죠.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후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축하해주는 가운데 장모님께도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장모님, 저희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제 우리끼리 확인하고 오늘 병원에 와서 검사 결과 확실히 해줘서 연락드리려고요. 미나 씨 임신했어요. 뭐 임신했대? 잠시만요. 미나 씨를 바꿔드릴게요. 엄마야, 저 임신했어요. 이 제 4주 정도 된 거 같다고 해. 그것을 지금 축하받을 일이라고 전화했니? 네 아빠를 잃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네 언니는 네 온에서 젓꾸라지로 사는데 너는 팔자 좋게 좋은 남편 돼서 행복하다고 놀리는 건 뭐니? 너 그렇게 못된 되었어? 나 없이도 축하해줄 사람 많을 텐데 다른 데서 축하 많이 받아라. 옆에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의 장모님 말씀에 아내나 저나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전에도 신경질적인 모습을 봐왔지만 딸의 임신 소식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놀라고 상처받은 아내를 보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임신하고 나서 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던데 친엄마가 돌아가신 아내는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었던 존재가 장모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통화에서 장모님께 들었을 무려 구박을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겠죠. 내가 괜히 전화를 했나 봐. 장모님께서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보다. 당신 괜찮아요? 요즘에는 정말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빠를 잃어서 힘들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같은 날에 해야 했을까요? 당신 말대로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적어도 무언가 먹고 싶은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당신이 먹는 것을 아이가 먹어야 하는 건지 기도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그렇게 끌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사줄 테니까요. 응어리진 아내의 마음을 푸는데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어요. 부모님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신난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또 아내의 기분을 망치는 일이 생겼죠. 그 축하 자리를 조금 지난 후에 처형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처형은 이혼 후에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간만에 연락해 왔던 사람이었어요. 심야 축하인 줄 알았던 그 메시지를 아내가 확인하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의 소리에 부들부들 떨리는 나. 휴대전화 속에는 누가 봐도 놀랍도록 움직이는 귀신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는 화가 났는지 곧바로 처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방금 보낸 거 뭐야? 뭐 그거야? 그게 뭐야? 너 놀랐지? 언니도 다 임신한 거 알고 있으면서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걸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임시. 너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그런 거 가지고 애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응, 임시. 너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애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 다 애 없이 살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옆에서 듣다가 전 아내의 핸드폰을 빼서 전화했어요. 저는 김서방입니다. 옆에서 듣다 보니 너무 아셨어요.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시지만 미나 처음으로 임신한 건데 저도 놀랄만한 사진 보내신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니 어릴 때는 그런 거로 장난치던 거라 나도 다른 뜻 없이 재미로 보냈어. 아, 이제 했어. 미안하다고 전해줘. 화가 나서 전원 아내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처용과의 통화를 듣다 못한 저가 전화를 가르쳤고 그제서야 처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단 낙되었어. 그러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80도 변한 처용의 모습에 장모님과 처용이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 아내에게는 차마 그 이야기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처용과의 통화를 한 후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 그러자 너 혼자 사는 연니한테 전화까지 했니? 라고 물었어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에 대해 창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엄마와 언니가 남편이 없다면서 무시를 한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어.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것에 정말 깜짝 놀라서 마음이 상했어. 너의 행동이 정말 잔인하고 상처 주는 것 같았어. 내가 임신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하는 사람을 편들며 내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김서방한테 언니가 똑바로 말해줘. 창인이 없어서 우스꽝스러워도 정도가 있고 예의 바른 태도가 필요해. 이번 일은 진짜 너무합니다. 내 언니도 참견 없으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한 번 더 오류 지은다면 김서방에게 제가 대신 직리를 내줄 거야. 알겠지? 처형의 거리 경선돈이 올랐는데 장모님께서 통화를 하려고 하시니 너무 놀랐어. 정말 너무 자식처럼 아내를 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러웠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로 다른 사람들 대우하는 게 장모님에게 더욱 중요했어. 그리고 그 후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나와 아내는 장모님을 피하게 되었어. 그때 장모님께서 왜 이렇게 외롭냐며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을 하셔서 링 아주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어. 아내는 임신 5개월 차로 태동이 점점 크면서 힘들어했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굳이 나가서 시어머니의 제의로 밖에서 식사를 갔다. 그날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보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불평이나 불만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아내가 무심코 말을 하고 말았다. 엄마, 이제 배가 불러와서 휴가 때 태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때? 태교 여행 가는 거? 요즘이 그렇게 다들 하나 봐. 얜 7개월이 넘어가면 위험한데? 그래. 다음 달에 시간이 나면 가보려고. 좋아, 좋아. 남편도 좋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덧붙이려 했지만 아내의 말을 막았다. 셋이 함께 여행 가는 마음은 안접했다. 그런데 왠지 오늘은 잘 넘어갈 것 같았다. 허나 시어머니의 리액션에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여행을 거부했으니 불편함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와 나는 처음에 기대감으로 즐거워했다. 그런데 여행을 즐기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가 아프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내랑 마지모가 올라 밥을 으슬큼 한 물리를 그럼 여기다 다를는 그 없어져 새로 시작하게만 좋을 것이다. 함께 언니니말 모동곤에게 곳이 없으면은 한 거론할 와게 아니여 번시오. 여 최고는 위아가 나날 하는 것다. 함도개민 신이에 처음에지 이런지오 없는 아니다이 썬 것처럼 그려할 아나신서. 나 아그러일도 하래요요 육 생생하영에서 권아들이 없으면 그랴글루시고 부디 데릴 수 후에요 실험이 분이를 들다진내 고생 주십이 모이롭게이 게 납배비 없었어 살에 써보는 할 요나에서 기이하리요 아이거는 두는 안마을게 있어 오래고요 매드력을 변우는 지시였공 다해 시고내러멸수런가 원석꼬리야 저갸리 이와다 나에 되게 쓴 수 없는 질은 저살때 차이은지려는 것군마요 해서 런되리여요 위알짜리 위조드레제 가게화 실월이 임리걸 위인 하성거다아만 정하는 깨는 대개 게로기늘린이다. 동력 하마문 기간 전 가타오고 희넌 늘게스트 식다 계속 크기나 하면 백바에 룰똥진 간살 영도를 짜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딸 리희가 태어났어요. 며느리 수고했다. 분만실에 들어가니 얼마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리라고 부탁했는데 수고했어. 며느리. 고마워, 미나야. 임신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 엄마로서 너를 볼 수 있어서 고마워. 어머니, MG25 길기는 했지만 휴지도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 우리 모두가 수고를 했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히 말해. 고마워, 어머님. 우리 소중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장모님과 처형은 병원에 찾아보지 않았어. 출산 전 물론 병원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어.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 아내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됐어. 아내와 태아를 준비하던 중 장모님이 전화를 해왔다. 아이와 엄마가 모두 건강하다고. 며칠 동안 아팠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평화로운 일상이 같이 있었나 싶어. 잘 되었더라. 이제 막 살아났는데 엄마가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줄게. 원래 산후조리는 엄마한테 맡기는 거야? 뭐 그래, 엄마가 연락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할 거라고 하셨어. 너는 어떻게 이해 못하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 알았어.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모자란 것이 채워지겠지? 아니, 잠깐만, 알았어. 왔어요. 어머님, 말씀 잘 들을게요. 출산할 때도 온 적 없던 장모님께서 아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갑작스럽게 집에 왔다는 거예요. 놀라서 의심했지만 이미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고 있었어. 부모님이라도 엄마를 대신할 순 없겠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 장모님은 정말 변했어. 몰랐던 모습을 보이며 아내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어. 아내도 장모님 덕분에 빨리 회복 중이었어.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장모님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던 걸 어느 날 장모님께서 내게 몰래 불러서 김서방 사실은 나랑 얘기하려고 많이 고민한 것 같아. 며칠 전부터 함께 지내며 사랑스러운 사들의 사이에서 내 새끼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 남의 새끼도 귀하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미나 대신에 미나 얘기해 줄게. 조용히 들어봐. 미나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들었어. 예전부터 미나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찬을 만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손주를 키우다 보니 확신이 들었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골치 아프다. 근데 찬애가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지 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걸.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다시 말해도 모를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계속해서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닥 딸에 못 이겨 검사해보시라고 제 머리카락이랑 입안에 넣은 면봉까지 줬는데 굳이 또 직접 가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귀찮았던 전 장모를 믿는 척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생각한 장모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장모가 저에게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을 거라며 친절히 전화까지 왔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장모의 태도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전 퇴근을 하여 아파트 관리실로 가 무편한 분실 물이 있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그 CCTV 장면에는 장모가 앞에서 한참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촬영 각도가 장모가 가린 탓에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수상쩍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5편 암에 있는 서류를 가져갔고 확인해봤죠. 검사 결과지에는 친자의 확률이 N%로 나와 있더군요. 불일치라는 뜻이었어요. 이걸 확인하자 분명 장모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내와 저를 이간질하는 다른 증거도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집안에 나는 조카와 며느리처럼 CCTV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장모에게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척을 하며 며칠 동안 지내기로 했습니다. 김서방, 미안해.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어릴 적에는 미나의 아빠로서 소리를 질러도 혼내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서방과 같이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이후로 내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 김서방, 미안해. 한 해 뒤면 미나의 처녀성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을 거야. 김서방,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장모는 내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퇴근 후 항상 내게 딸을 잘못 키웠다며 불평을 했어. 그 모습은 다른 사람 앞에서만 어색했어. 난 아내에게 장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 집에 돌아와 CCTV와 녹음기를 틀어보며 이야기를 보게 됐어. 그러다 점점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응, 너도 맞아. 내가 말했잖아. 몇 달간은 일단 그녀 집에 계속 다녀. 나는 아이를 돌볼 생각에 그녀의 집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게 2년 내내 실패하려고 들어왔어. 내가 그녀와 그 남편을 살피고 있는데 그 두 사람과 마주치면서 우리 딸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 이녀는 친의 미 잡아먹어서 팔자가 좋은지 아주지만 아는 남편 만나서 행복 익혀워 죽어요. 이 어떻게 이혼시키니 하고 다 방법이 있지? 요즘은 못되게 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검사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싹 바꿔치기 했어. 사위놈도 지 새끼 아닌 건 무 키우겠지 이 고민을 하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딸년 물러나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파람 좀 넣고 있지. 이제 거의 다 됐어.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겠지만 이놈도 그 정도로 머저리겠어. 아내와 저를 이야기거리로 삼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모를 보며 제 생각보다 수위가 센 대화에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못되게 대할 때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CCTV에서도 아내 몰래 안방 드레스룸에서 귀금 속 뜰을 훔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죠. 바로 이야기를 할까 싶다가 분명 몇 가지가 더 나올 듯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그 외에도 지금까지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녹음되거나 CCTV에 찍혔습니다. 꿀의 하영이 우리 딸애 요즘에 많이 힘들지? 엄마는 널 볼 면목이 없다. 미나 이게? 내 친구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주는 미움 때문에 고생을 해 언젠가 밥을 받으러 가는 모래에 변기 물을 찾던 중 그것도 어찌나 어렵게 소녀놈도 꼬집고 일부러 올려놓고 아줌마랑 마주치니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미워. 좀만 기다려. 우리 딸 미나가 크면 우리도 같이 살 거니까 위자료로 받은 돈도 다 가져갈 거니까 참아. 어릴 적부터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귀한 딸이랑 같은 대우를 받게 해줘야겠어. 그래서 힘들어도 참아. 꼭 대리. 결국 이 정도면 너무했던 것 같아. 모두 앞에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은 아내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 그 사람들을 안 보고 사는 것은 내게는 괜찮지만 아내에게는 가족이니까 말이 돼.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아내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줬지. 하지만 이미 시부모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중요한 사람이 있어. 실은 처음에 엄마가 내가 회사 가면 항상 관리자라 했더니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내 옷에 여자 머리카락과 립스틱 자국이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내 퇴근 시간을 알고 있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도착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어떻게 이해될까?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겠지. 먼저 집으로 말해줬어.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 사람은 나에게 퇴출을 하라고 했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을 보고 들은 순간 아내와 나에게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 아이들이 다시 연락해 올지도 모릅니다. 서류상으로 묶인 가족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나도 그들이 다시 접촉을 해올 때 제발 장모님과 처형으로 불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변해서 만나는 그 순간이 오기를 바라며 그 전까지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아내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